우리 결의 삶과 어리 담긴 참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 토박이말 바라기. 오늘도 이창수 선생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토박이말 바라기 이창수입니다. 네, 새해 첫날 방송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지난 일에도 그랬고 그 앞 일에도 그랬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네. 징검다리처럼 있었던 쉬는 날 때문에 쉬엄쉬엄 잘 보냈습니다. 아, 잘 쉬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일주일이 되는 오늘은 어떤 토박이말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이야기 때 제가 새 해돋이를 보면서 또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마다 있는 곳은 다르지만 제가 보고 있는 같은 해를 보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텐데 해가 뜨는 동안 이 보이는 해와 아랑곳한말을 얼마나 알고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와 아랑곳한 토박이 말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와 관련 있는 말이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해돋이가 있었고 또 그 반대말인 해넘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해와 관련된 토박이 말 알려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네.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그 해돋이는 해뜨기라고도 하고 또 해넘이는 해지기라고도 하죠. 네. 근데 해뜨기는 말기 사전에서 이제 해돋이와 같은 뜻이라고 풀이를 해놓고 있는데 해지기는 일몰의 북한말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까지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서 풀이를 해놓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앞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려면 먼저 해가 뜨기 앞부터 그 자리에 가서 미리 지키고 서 있어야 비로소 해 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기 앞 동이 트면서 부스름하게 비치는 이제 빗줄기를 본 뒤에야 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빗줄기를 보면서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해돋이를 봤거든요. 이틀 연속이나. 네. 해 뜨기 전에 그 빗줄기를 보긴 했는데 그 빗줄기를 토박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 해돋이 앞에 동이 트면서 부스름하게 비치는 빗줄기를 가리키는 토박이 말은 동살입니다. 동살. 동살. 네. 예, 동이 튼다 할 때 그 동에 햇살에 살을 단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동살이 비치기 비로 타는 것을 이제 동살 잡히다라고 돼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우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근데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네. 해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알 수도 없고 또 쓸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한 해 몇 차례가 되었든 해돋이를 볼 때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을 알고 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해돋이 볼 일이 있을 때 동살이란 말이 꼭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박이 말은 뭔가요? 예, 그렇게 동살이 잡히고 나면 이제 비로소 빨간 해가 혀를 내미는 것처럼 쭉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에 햇귀와 도들볕이 있습니다. 햇귀와 도들볕. 예. 네. 이 말은 사전에서는 비슷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해돋이 때 처음으로 비치는 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햇귀는 우리 얼굴에 왜 달린 귀와 같은 모양의 무기를 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도들볕은 해가 떠오르는 움직임과 또 그 따뜻한 느낌 있죠. 네. 그 따뜻한 느낌을 관련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을 가진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알맞게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돋이를 보면 햇귀를 볼 수 있는 그 동안이 정말 짧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도 이런 알기 쉬운 토박이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짧은 사이에 보이는 해 모습을 붙들어서 이름을 붙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꼼꼼함 그리고 말을 만드는 솜씨를 우리가 높게 사고 또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말 밑을 캐서 말을 만드는 수를 알고 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다운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토박이 말을 살려 이렇게 북돋워야 된다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토박이 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햇살과 햇볕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오, 햇살과 햇볕? 다른 네. 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뭐 둥글대면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다른 것이긴 한데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그 마치 사전에는 그 햇살을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 또는 그 기운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햇볕은 해가 내리쬐는 기운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슷한 말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햇살과 햇볕을 가려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물살, 빛살, 화살 할 때 살을 알면 햇살도 어떤 건지 바로 떠오르거든요. 네. 그 햇살은 해에서 나오는 빗줄기, 줄기의 생김새에 묵에둔 말이고요. 아하. 햇볕은 해가 내리쬐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있죠. 그 기운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냥 볕이라고도 해요. 볕. 네. 이것까지 알고 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햇기와 쏟을볕이 어떻게 다른지 더 똑똑히 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땡볕, 뭐 불볕이라는 말도 바로 그 뜻을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그려지듯이 잘 해주셔가지고 햇살과 햇볕 이제 똑똑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와 어울리는 해돋이와 관련 있는 토박이 말 동살, 햇귀, 도들볕에 이어서 햇살과 햇볕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박이 말 바라기 이창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